오늘 떠평은요, 어떤 분이 중국 공산당의 한국 점령 전술 전략을 제목을 걸고 중국인이 쓴 글을 소개하는데요. 그 전에 본인의 의견도 썼습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중국의 한국 점령 전술 전략, 국제 결혼을 미화하고 부추겨 민족을 말살하고 다문화주의를 확산시켜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고 선거 시스템을 장악하고 화교와 조선족들로 하여금 댓글로 여론 조작하라. 한국의 모든 사이트에는 중국의 댓글 부대가 항상 상주하며 진을 치고 있다. 진짜다. 이런 글을 쓰고 그 밑에 중국 공산당원 중국인이 쓴 글을 붙여놨습니다. 그 글도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늘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집어삼킨다. 약한 나라는 무력으로, 강한 나라는 선거를 장악하고 법을 바꿔 인구 구조를 갈아치운다. 그렇게 천천히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만든다. 홍콩도 그렇게 먹었다. 대만은 국민들이 잠깐 깨어 있어서 몸붙였지만 결국 시간 문제다. 몸붙였지만 이게 이제 해석 과정에서 다른지 아니면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인이 있어서 절차법이 약간 틀렸는지 하여튼 이렇게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차례다. 한국은 경제력은 있지만 자원 하나 없는 나라다. 외부 의존도 높고 위기 상황에 스스로 견딜 힘조차 없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도 없다. 이미 사회 전반에 깊숙이 손을 넣었고 경제, 교육, 문화, 정치, 언론까지 최소 70%는 우리 손바닥 아니다. 몇 년만 더 기다리면 한국도 홍콩처럼 우리 중국의 품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우리는 늘 계획대로 움직인다. 먼저 언론을 장악해 여론을 틀어막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우리 사람들로 채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법을 고쳐서 숫자로 압도한다. 그럼 끝이다. 문학의 장악은 이미 끝났다. 한국은 이제 드라마, 음식, 음악, 심지어 사고방식까지 우리 흐름을 따라간다. 말만 한국일 뿐 정신은 이미 중국이다. 홍콩을 봐라. 인구 800만 명 중 450만 명이 이미 우리 중국 사람이다. 이게 과연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한국도 똑같은 과정을 밟게 된다. 현재 한국 내부 상황을 봐라. 민노총 100만 명, 중국 유학생과 조선족 약 150만 명, 벌써 250만 명이 우리 중국 쪽 사람들이다. 이민법만 바뀌면 1년에 400만 명쯤 들여보내는 건 아무 일도 아니다. 우리한테 15억 인구가 있다. 5년이면 2천만 명, 10년이면 4천만 명을 넣을 수 있다. 그 정도면 한국은 한국이 아니다. 이게 비현실적이라고 웃는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신장, 위구르에서도 1700만 명을 투입해서 끝냈다. 한국은 훨씬 쉽다. 스스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문을 열어주고 있으니까. 이야, 무서운 글인데요. 어휴, 야, 이거 간단한 게 아닌데요. 뭐 이런 우려가 그동안에 여기저기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제주도 땅을 중국인들이 막 사들이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유학생들이 제 현장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들통이 나오면서 나오고, 특히 광우병 때부터 그런 게 많이 나왔거든요. 중국인 유학생들이 투입된 그 정황들이 막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선거 때 이상한 현상들, 중국인으로 의심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여러 가지 우리가 우려를 했었는데, 그냥 전술적으로 위구르 먹듯이, 홍콩 먹듯이 이렇게 그냥 갈아치운다는 건데, 인해 전술로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몇천만 명 한국에 집어넣는 건 일이 아닌데, 마침 한국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어주고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민법을 바꿔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이민 오기 쉽게 문을 열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냥 우후죽순처럼 막 들어와서 경제, 교육, 문화, 정치, 언론까지 지금도 70%는 그 경제적 어떤 이런 마수로 이미 손바닥 안에 잡아대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 그렇잖아요. 친중 매체들이 뭐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친중의 행세를 하고. 그리고 경제에도 그렇지만 이제 교육에서도 뭐 공자학원이다 뭐다 이렇게 먹고 있죠. 그 다음에 교수들이 또는 중고등학교 선생들이 전교조 이런 데서 그냥 중국 찬양하고 미국은 비판하고 있죠.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침투해 있죠. 심각한 건 언론이죠. 언론은 중국의 그 자본력으로 이걸 어떻게 장악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언제서부턴가 우리의 언론이 미국을 비판하고 중국을 옹호하고 이런 풍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70%는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이 글에서 나오는데, 정확한 퍼센티지야 뭐 모르죠. 이 사람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고 우리도 뭐 이걸 통계로 낼 수도 없는 건데, 하여튼 뭐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지금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된 거는 확실하게 우리가 느끼잖아요. 인구뿐만 아니라 언론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진 게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재명 정부는 친중 정부라는 거,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도 주장하듯이 이민법을 고쳐서 숫자로 압도한다. 그래서 이제는 뭐 자기네들이 다 우겼잖아요. 김치도 자기네 거라고 원래 한복도 자기네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왜곡을 넘어서 문화 이런 것도 다 자기네 거라고 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죠. 원래 니네는 우리의 그냥 변방 민족이었는데 그러면 원래대로 가는 거야. 이래서 중화 사상 이제 중국이 중심이 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오랑캐 변방이라는 거야. 아니에요? 위구르 먹듯이 우리도 그냥 변방 그냥 먹어서 큰 중국에 하나의 한국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 편입시킨다. 이런 작전인데 과거에는 이제 힘없는 나라를 전쟁으로 먹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선거라는 제도, 부정선거로 자기네들이 다루기 좋은 사람들을 포진을 시키는 거죠. 국회, 대통령에, 지자체. 그래서 신중으로 이제 슬슬 만든 다음에 법도 바꾸고 지자체에서 갖가지 행정을 중국 이민 유리하게 이렇게 하고 나중엔 인원이 어느 정도 완전히 들어간 다음에 그냥 확실히 먹는 걸로 이렇게 한다는 건데 무섭습니다. 홍콩 먹듯이. 물론 홍콩은 97년인가요? 영국이 나가면서 중국 땅이 됐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홍콩인들이 반발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인해 전술로 그냥 잠재우고 그 다음에 강압 전술로 처음에는 얼마나 그 시위가 심했습니다. 홍콩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중국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그랬는데 지금 반대도 못해요. 완전히 먹어버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다른 먹었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거죠. 반대해봐야 소용이 있냐. 나중에 먹어버리면 그만인데 홍콩 사람들도 처음에 강렬하게 이제 시위했거든요. 우리는 강렬하게 시위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한국은 먹기가 더 좋은 나라다 이런 얘기. 이야 이거 한국은 훨씬 쉽다. 마지막 문장이 왜? 스스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그러니까 중국한테 문을 열어주고 있으니까 홍콩, 위구르, 신장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거에 중국의 인해 전술, 점령 전술 전략에 이걸 간과하고 그냥 우려야 아무리 중국이 인해 전술을 써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렇게 맥혀 말도 이렇게 하다는 큰 코 다칩니다. 그러다가 맥힌 나라들이 티벳, 위구르, 신장 그 다음에 홍콩, 마카오 그러다 다 맥히고 처음에는 막 반발하다가 나중엔 탄압이 내서 반발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돼요. 처음에 뭐 이러다가 말도 아니야 처음엔 그러지 나중에 다 맥힌 다음엔 나중엔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민주주의끼리 그러니까 미국과 우리나라 뭐 유럽, 일본, 호주 이런 데 민주주의 국가들이잖아요. 이런 나라끼리 교류하고 뭐 이민 가고 오고 이런 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저기는 공산주의예요. 우린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를 먹으려면 민주주의가 먹는 게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는 상대를 먹으려고 그러지도 않지만 설령 민주주의가 먹는다고 해도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공산주의한테 맥히면 이건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제결혼 이렇게 처음에 미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다문화 이렇게 다문화 정책 이건 또 좌파들의 아주 전유물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민족 정체성을 막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부정선거. 제가 지금까지 그래도 평론가로 활동하고 밥 먹고 살잖아요. 근데 알파 오메가는 부정선거예요. 모든 거의 근본은 부정선거입니다.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문제가 이재명의 문제도 나오는 거고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기서부터 파생돼서 다 나오는 거예요. 부정선거만 잡으면 사법 질서, 법치주의, 민주주의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 양아치 같은 정치판 이것도 정리가 되고요. 부정선거가 알파이자 오메가고 그게 급소예요. 급소만 찌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쪽은 뭐예요? 급소를 찔리지 않기 위해서. 급소 찔리면 죽으니까.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총력전을 펼치죠. 급소에 안 찔리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럼 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안 찔러. 찔르려고 하는 사람도 오히려 음모론자로 배척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지는 거야. 지는 길로 가고 있는데 적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노리고 있다. 참 이건 남의 일 같지가 않고 그냥 이 글로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려준 건데 중국인도 뭐 자기가 무슨 시진핑이 아니고 자기 말이 뭐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분석을 한다는 거는 이 분석을 하는 중국인들이 있고 이 분석을 하는 중국의 높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먹어 들어온다. 그렇게들 다른 나라도 먹었고 그렇다면 우리는 방비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겁니다. 방비 안 하곤 당한다. 당한다면 늦는다. 참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네요.